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꽃샘 추위가 찾아왔죠.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또 한낮에도 10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는데요. 또 환절기죠. 그런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이 옷차림에 좀 신경들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이 서리가 내리거나 또 얼음이 온 것도 있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별로 후보 등록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최혁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과 함께 이 출마에 관한 이야기, 출사표 또 들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진행 중이죠. 올해 책으로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이 선정되었는데요. 이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또 봄이 찾아오면서 좀 거리 두기가 가능한 자연경관 명소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초등학생 중에 절반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현재 원주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710명으로 13세 이하 학생들로 사실상 모두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입니다. 이 반면에 학교 돌봄 교실은 총 83실, 또 실당 20명 정원, 최대 1,6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5곳, 지역아동센터 31곳이 운영 중이고 이들 돌봄 체계는 경쟁률이 높고 또 추첨을 통해서 진입이 이뤄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월의 우배 동강둔치가 별도의 캠핑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본인 차량에서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스텔스 차박 성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캠핑족들의 각종 쓰레기 투기 행위로 이 청정 동강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영월군은 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투기 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열기가 점차 이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혁진 원주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출사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출마 선언하셨죠? 예,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 좀 특이했습니다. 가명에서 했습니다. 예, 강원 가명에서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가명이 이제 목민관이 있는 곳 아닙니까? 사실은 참 목민관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참다운 목민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목민관의 자세로 원주시장에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마 선언을 가명해서 했습니다. 네, 본인이 참다운 목민관이 되겠다라고 네. 이제 그 장소에서도 벌써 그 의미가 이제 부여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그 최혁진 예비 후보 사실 뭐 다른 경쟁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선출직에도 여러 번 나서셨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지금 인지도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 최 비서관님은 최 후보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거든요. 네네. 좀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좀 약간의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본선 경쟁력이 높다고 또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34년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이공 계열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 또 그 주변의 이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다 낫게 변화하려면 정치를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선생님들께 혼나면서 문과로
네. 정치학을 선택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사람을 또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어떤 게 좋은 정치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인가를 고민하고 경험하고 쌓아오는데 34년이 걸린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뭐 민간과 공공의 여러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나서도 좀 되겠구나라는 조심스러운 각오가 생겨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주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원주로 돌아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 인연들이 원주 지역 곳곳에 있고요. 그분들의 응원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지역의 정치 경험은 초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4년 전이면은 뭐 네. 20살 전에 이미 그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는 네. 겁니까? 예, 그때 그렇습니다. 최종 정치도 뭐 어떤 최종 목표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사실 정치라는 영역이 주어진 미션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에 속하는 거겠죠. 세상을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정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34년 동안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서 현장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요. 네. 이제 현실 정치에 입문한 이상 이 정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또 도전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네. 20대 초반 때 네. 본인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정치 속에 안아갔다고 하는데 네네.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너무 이제 과도한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중요한 대통령까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시민과 국민들의 불편 부당함의 해소가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일을 해결하는데 어떤 위치가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라는 각오로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 후보님은 역시 뭐 경력 중에서 제일 좀 강조될 수 있는 것이 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예. 역임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예. 뭐 어떤 활동들, 어떤 경력이 있으신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강원도 대학 신입생 때 대학을 갔더니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그 먼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 1시간 반 거리밖에 어떻게 보면 안 제일 가까운 되는데 데인데. 뭐 목포, 김해에서 온 친구들도 그냥 있는데요. 네. 이 정서적인 거리감, 그다음에 낙후한 곳,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너네 동네 개울도 시커먼냐 이런 질문도 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강원도로 돌아간다.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 강원도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 곳입니까? 자연환경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네. 이곳을 글로벌 수준의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강원도로 와서 뭐 탄광촌에 가서 공부방 교사도 했고요. 네. 원주로 또 와서는 신영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문화의 거리, 로컬푸드 다양한 사회활동들에 참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공공부문이었습니다. 네. 뭔가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관련 법도 안 고쳐주고요. 예산도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2011년에 공공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당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됐을 때 아마 노동부 산하 최연소 본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공직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또 민간의 아이쿱 같은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협동조합인데요. 거기에 전략 경영 책임자가 돼서 지금 전 세계인이 찾아오죠. 구례와 괴산 클러스터, 또 지금 강원도 고성에 30만 평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관여를 했고요. 그 공로로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청와대에 가서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재직을 한 거였죠? 2017년에 이제 시작을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초대 비서관이 돼서요. 네. 정책실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있었죠. 2년 7개월 동안 오래 있었네요. 메인 수석실인 일자리 수석실, 경제 수석실에서 비서관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 비서관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던 거였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두 가지 미션을 맡기셨는데요.
서민을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유럽이나 국제 수준까지 한번 키워봐라. 두 번째는 공공혁신,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정부 조직이라든가 지방행정 조직, 공공기관이 민간, 시민 중심으로 좀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혁신 과제들을 발굴해서 공공부문 전체를 혁신해봐라, 이 미션을 맡기셨거든요. 2년 7개월 동안 정말 줄기차게 달려서 뭐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그 차기 정부에서도 보다 이 부분의 성과들을 이어받아서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이제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네, 그 네, 네. 일 하던 네. 것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을 큰 틀에서 보면은 좀 사회적 경제 네, 또 원주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굉장히 많이 발전돼 예, 있고요. 예. 거기서 또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이제 그 시장이 된다면은 시정과 좀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떠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요? 예. 그 세계적으로 최근에는 국가 간의 교류보다도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사회 안에서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잘 살고 행복한 도시로 손꼽을 수 있는 10개 도시를 뽑으면 그중에 7, 8개가 전통적인 산업, 그다음에 새로운 첨단 산업,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공공부문과 교육, 복지가 균형 있게 발전한 도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주가 이런 사회적 경제의 역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원주에 살고 있는 장애인서부터 노인 또 경력단절 여성 모든 사람들이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기반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것을 이제 첨단 산업 유치와 링크해서 원주가 세계인이 찾아오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원주시가 유능해야 됩니다. 네. 원주시가 유능하고 그 정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레벨업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도시를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취사표에서요. 네네. 어떻게 방법론이 있는 걸까요? 이런 거죠. 혁신도시에 대한민국의 대표 기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네. 몸만 와 있죠. 콘텐츠는 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면 세계적인 공기업이죠. 그 건강보험공단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인이 찾아옵니다. 국제포럼도 하고요. 박람회도 합니다. 다 서울에서 합니다. 예, 원주에서 하지 않습니다. 본부는 여기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이스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요. 그 공공기관들과 원주시가 행정 수준의 격을 맞춰서 원주의 글로벌 박람회, 각종 국제 포럼, 세계적인 석학들과 기업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원주의 교육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인 석학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거리거리에서는 전 세계 말을 쓰는 사람들을 수시로 접할 수 있을 때 꿈이 커지고 나도 국제적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그럼 원주라는 도시가 품격이 높아지는 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시장이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 대선에서 이제 네네. 패배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 책임론 그래서 예. 이 행정부 혹은 또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은 네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러면 큰 범죄에서 보면 우리 최 후보님도 거기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데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비대위의 주요 인사들이 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가 있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뼈 아프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 대응을 잘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광속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부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머뭇거린 점도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 제게 맡겼던 미션들은 굉장히 높은 성과들을 창출해서 이루하긴 하지만 제가 퇴임했을 때 명동에서 제 정책 이해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모이셔가지고 환영식을 해주셨어요. 감사패와. 아마 여러 정부를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또 정책실에 있던 비서관이 정책 이해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고생했다. 약속한 거 다 지켜줘서 고맙다. 그런 행사를 한 거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얘기하셨고요. 네. 만약에 네. 역점 사업 예. 정말 그 원주시장이 되었을 때 내가 네. 정말 이것만큼은
네. 뭔가 좀 변화를 꾀하는 어떤 정책으로 내가 이것을 추진하겠다 네.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혁신도심 말씀드렸고요. 네. 두 가지 부분에 이제 신경을 또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오랜 원주가 있습니다. 오래된 원주. 네. 저 태장동 캠프롱에서 남부시장 이런까지 옛날 원주죠. 사실은 원창훈 시장님께서 원주를 잘 발전시켜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오래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습니다. 네. 근데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요. 원도심, 구도심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여행 가면은 구도심 가지 신도시 안 갑니다. 신도심 가면 똑같죠. 높은 아파트들과 빌딩들만 있을 뿐이지 네. 차별이 없기 때문에 홍콩을 가더라도 구도심의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을 그라운드 5로 지정을 해서 원주의 오래된 도심권의 5개 영역을 각종 경제, 산업, 역사, 문화의 융합단지로 개발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것을 원주시의 비전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도 반드시 설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강력한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공공조직 혁신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공무원들 사기 증진해야죠. 그거는 인사 평가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공무원들 사기 증진하겠습니다. 시장실 원주시청 1층으로 내리겠습니다. 제가 대민행정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공무원 조직 전면적으로 쇄신해서 이 현업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을 잘하게 만드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공무원 조직이 시민을 위한 일에 집중하게 하고 쓸데없는 줄서기 문화, 갑질 문화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행정혁신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 아쉬우시죠? 아쉽네요. 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만약에 네. 예선 통과하시면요. 네. 자주 네. 오셔서 자주 많이 이야기 불러주십시오. 나누도록 하죠.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불러주십시오. 저는 네. 부르시면 달려가서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본선에 가시면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만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최혁진 예비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을 운영 중이죠. 올해 책으로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주인의 리포터 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한도시 한책 읽기 어떤 운동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은 시민들이 선정 도서를 1년 동안 읽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운동입니다.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언제든지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은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처음 시작한 이후 미국 전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세계적으로 확산된 성공적인 풀뿌리 독서 운동입니다. 원주시에는 외지인이 많고 개발을 앞두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이 있어서 다양한 가치와 의견 중에 좋은 결론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과 합의가 중요한데요. 독서 운동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대학교나 공공도서관, 공공기관에서 독서 릴레이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고요. 글쓰기 대회, 독서토론 한마당, 작가 강연, 북콘서트로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의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민들 간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높은 수준의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는 8만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운동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의 신지숙 주무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은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공유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수준 높은 지역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민간운동으로 처음 시작해서 현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단체를 선정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원주시와 함께 민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8만 4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선정된 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해는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이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순례주택은 가업이 기울어진 수리민의 4식구가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고 업신여기는 순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 편견에 관한 문제를 유쾌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를 통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지 묻는 작품입니다. 매년 선정되는 도서는 시민들이 한 해 동안 책을 읽고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온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책들을 1차 추천하고요.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1차 추천한 책을 선정위원들이 모두 읽은 후에 두세 차례의 토의와 논의를 거치고 투표를 통해 도서를 최종 선정합니다. 올해의 책 선정과 함께 올해 세대별 추천 도서로는 어린이 부문의 루리 작가의 긴긴 밤과 성인 부문에는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신지숙 주무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던 독서를 공동체적 활동으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체계도시 원주인 만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적인 풀뿌리 독서문화운동으로서 책이라는 매개를 통한 지역문화 네트워크 형성과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K 도서관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서 중앙도서관 3층에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미디어 창작실 대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민들이 하나의 책을 읽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그 기회 아니겠습니까?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오늘 어떤 책 읽을지 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도시 한 책 읽기 도서죠. 올해 순례주택 이 추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4분입니다. 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만 이제 봄이죠. 정말 봄바람이 또 살랑살랑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서 또 자연경관의 명소를 찾는 분들 많은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한국관광공사에서요. 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호선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여행지로 떠나면 좋을지 바로 이 시기에 이 적합한 명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의 김재형 차장 연결하죠.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재형입니다. 이번에 그 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 25곳의 여행지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좀 어떤 여행지가 이번에 선정된 겁니까? 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자연환경 중심의 여행지로 비교적 혼잡도가 낮아 차분하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관광지 전국에 25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총 25곳으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생태적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곳을 비롯해 봄꽃이 만발하는 공원과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힐링 공간, 그리고 봄바람 따라 걷기 좋은 길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중에 강원도에서는 영월의 연당원, 또 양구의 꽃섬이 포함되었는데
일단 뭐 원주 지역에서 또 제일 가까운 곳, 또 영월 지역의 주민들도 정말 반가워할 만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 영월 연당원 대규모의 꽃밭 정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곳입니까? 연당원이라는 이름은 연당리에 들어선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2월 문을 연 강원도 1호 지방정원입니다. 이곳은 장마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동네였는데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영월 서강 옆에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간에 총 9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정원입니다. 네. 이 상습 침수지였던 곳이 자연 속의 휴식 공간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 의미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총 9개 주제의 정원으로 조성이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지의 야생화정원, 목련정원, 어울림마당, 향수원, 테마예술정원, 꽃바람정원, 연꽃정원, 초화원, 수림원 등 총 9개의 정원으로 꾸며져 아름다운 꽃의 산 속을 거닐다 보면 눈과 마음이 절로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네, 작년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관람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연당원 중앙에는 연꽃 정원이라 불리는 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 연당원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연못에 비친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며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연당원을 보고 싶다면 연당원 전망대를 추천해드립니다. 꽃바람 정원에 세워진 빨간 지붕의 전망대에 오르면 연당원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당원은 9개의 정원이 각각의 특색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차분하게 거닐며 봄을 즐기기 좋고 봄바람 맞으며 꽃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 홈페이지에서 또 여러 가지 여행지 정보를 만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특히 국간 메뉴에 들어가면 비대면 안심관광지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행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안전여행 섹션에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당원 저도 꼭 체크해두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의 김재형 차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